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방송사고로 한국 영상이 잘못 나갔는데 폴란드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방송국에 몰려와서 이거 뭐야? 다시 보여줘. 라고 아우성치고 시청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도대체 그 영상에 뭐가 들어있길래? 지금부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국영방송국에서 27년간 기술자로 일해온 마리우시 코발스키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제어실로 돌아와 오후 3시 뉴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동향 그래프, 날씨 위성 사진,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까지 모든 파일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뉴스 송출 30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중 실수로 마우스를 건드렸고 순간적으로 엉뚱한 파일을 클릭하게 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상이 나타났고 그 순간 그 영상이 폴란드 전국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한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시는 모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을 정리하시고 세수를 하시고 간단한 아침을 드신 후 밭으로 향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뉴스 대신 외국 다큐멘터리가 나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채널을 돌렸을 시청자들이 그대로 시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 할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호미 하나로 넓은 밭에 김을 매시는 모습,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하시는 내내 불평 한마디 없으시고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아버지는 큰 나무 그늘로 가셨습니다. 도시락을 펼치시는데 내용물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집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소박한 도시락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어실에서 시청률을 확인하던 동료가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 오후 시간대 시청률이 12% 정도인데 갑자기 2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니터들도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시청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지나자 한국 할아버지는 다시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묵묵히 일을 계속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시거나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할아버지는 농기구를 정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는 동네 정자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장기를 두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시고 진지하게 술을 놓고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정겨웠습니다. 그 순간 시청률이 25%를 넘어섰습니다. 방송국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두 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화 횟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상담실 직원들이 당황할 정도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 끝나고 정규 뉴스가 시작되자 전화는 더 많이 걸려왔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한국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묻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송출한 영상이 단순한 외국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가 폴란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켰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 출근하자마자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대부분 60대 이상 할아버지들이 쓴 글들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건 한국 할아버지의 근면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젊은이들은 편한 것만 찾는데 저 한국 할아버지를 보니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쓰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시락 장면에 대한 반응들이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에서 소박한 도시락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할아버지들이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저렇게 간소하게 살면서도 만족하는 모습이 진짜 지혜다,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건 저녁 장기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정자에서 장기를 두시는 모습이 폴란드 할아버지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도 할아버지들이 공원에서 체스를 두는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게시판에는 우리나라 할아버지들과 똑같네, 저런 여유로운 노후가 부럽다,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라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저 한국 할아버지와 장기 한 판 두고 싶다는 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국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접수처에 그 한국 할아버지 영상 언제 또 나오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내가 젊었을 때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저 한국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렇게 이웃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삶이지. 요즘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저런 따뜻한 공동체가 있구나라며 부러워하셨습니다. 시청률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3분 동안의 최고 시청률이 32%까지 치솟았던 것입니다. 평소 인기 드라마도 25%를 넘기 어려운데 한국 할아버지의 일상이 그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방송국 다른 부서 직원들도 이 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도대체 저 영상에 뭐가 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며 궁금해했고 뉴스 부서에서도 이걸 뉴스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아버지들의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의 성실함, 소박함, 그리고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를 보며 자신들의 삶과 가치관이 옳다는 확신을 얻으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저렇게 존경받으며 사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일이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부터 방송국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상담실은 하루 종일 한국 할아버지 관련 문의 전화로 북적였고 접수처에는 매일 할아버지들이 찾아오셔서 언제 다시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그 영상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은 몇 년 전 한국 방송국에서 제작한 농촌 다큐멘터리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 생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방송국이 국제 프로그램 교환으로 받아놓고는 방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니 왜 폴란드 할아버지들이 이토록 감동받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가 폴란드 시골에서 농사짓던 할아버지들의 생활과 거의 똑같았던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 준비를 하는 모습, 밭에서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 점심때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장기 두는 모습도 폴란드 할아버지들이 공원에서 체스 두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할아버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늘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으시고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무척 만족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제작부에서 일하는 아담이라는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며칠 동안 시청자들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게시판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전화 내용들도 정리해 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 할아버지들이 한국 할아버지에게서 본 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실함, 근면함, 이웃사랑, 소박한 행복 같은 것들 말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82세 할아버지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저 한국 할아버지를 보니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는 모든 어른들이 저렇게 사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에는 아직도 저런 어른이 계시는구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요즘 손자들이 할아버지는 구식이라고 무시하는데 저 한국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다.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삶 아니냐고 쓰셨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라 훨씬 깊은 감정적 연결고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폴란드 할아버지들이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자존감. 문제가 한국 할아버지를 통해 위로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제대로 다뤄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방송국 경영진들이 이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지만 오히려 상부에서는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편성부 부장이 저와 아담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언제까지 이런 소동을 계속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계속 한국 영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식 방송 편성에 넣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장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 방송국이 왜 외국 할아버지 일상을 계속 방영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방송할 수는 없고 교육적 가치나 오락적 요소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건 광고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오후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던 업체들이 갑자기 시청률이 올라간 건 좋지만 왜 우리 광고 시간에 외국 영상이 나가느냐고 항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경영진 회의에서는 더 강경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내야 한다. 시청자들이 금방 잊을 것이다. 굳이 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열의는 전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매일 방송국 앞에는 더 많은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에는 한국 할아버지 영상 다시 보여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80년을 살면서 저렇게 감동적인 영상은 처음 봤다. 우리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영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저 한국분과 편지라도 주고받고 싶다. 그 같은 할아버지로서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의 간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꼰대라고 하지만 저 한국 할아버지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시다. 우리도 저분처럼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 저 영상을 보면 위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아담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 문제와 할아버지들의 자존감, 회복과 관련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개인 시간을 내서 방송국 앞에 나와 할아버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요즘 손자들이 할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는데 저 한국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아직 가치가 있구나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게 바로 우리 세대의 자랑이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걸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을 존경하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폴란드 할아버지들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방송국 상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편성 담당 부장은 아담을 불러서 이런 개인적인 취재 활동은 그만두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사 시간에 이런 일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송국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저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끝까지 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개인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방송국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계시던 요제프라는 76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제프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폴란드 남부 시골에서 40년간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해질 무렵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생활을 평생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들이 도시로 이사 오라고 해서 바르샤바로 왔는데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아버지는 이제 쉬세요라고 하지만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분에게 갑자기 쉬라고 하니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할아버지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무슨 삶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스타니스와프라는 83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은퇴 후 손자들과 살고 계시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컴퓨터 시대라고요라며 손자들이 할아버지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할아버지만 혼자 소외되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할아버지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이웃들도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할아버지들을 만나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모두들 요즘 젊은 세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계셨고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국 할아버지의 모습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살고 있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우리도 저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6세 미하우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챙기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게 바로 우리 세대가 추구했던 가치 아니냐.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구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저 한국 분처럼 존경받으며 살고 싶다. 우리도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짐덩어리 취급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할아버지를 저렇게 대해주는구나라며 부러워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폴란드 할아버지들의 자존감 회복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담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편성 담당 부장은 아담을 직접 불러서 이런 개인적인 취재 활동은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기술팀장이 25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직원이 왜 이런 소동에 휘말리느냐. 본업에만 충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할아버지들의 간절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이분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 영상이 폴란드에서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진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받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송국 상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모두 투자해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편성부장이 저를 직접 사무실로 불러서 이런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심지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해고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27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만났던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씀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도 비슷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는 결심을 했습니다. 방송국의 공식 프로그램으로는 만들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라도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개인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연재 형식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폴란드 할아버지들이 한국 할아버지에게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글에는 요제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젊은 시절 농사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이야기, 도시로 이사 온 후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한국 할아버지를 보며 느낀 위안 같은 것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두 번째 글에는 스타니스와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손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현실과 한국에서는 할아버지가 존경받는 모습을 부러워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가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블로그를 방문했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할아버지들과 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더 이해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한국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신다. 우리가 몰라봤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0대, 30대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게 미안하다. 이제야 할아버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로그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15만을 넘어섰습니다. 폴란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할아버지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장은 저와 아담을 불러서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며 블로그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평생 중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27년간 다닌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원래 업무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제프 할아버지였습니다. 마리우시, 그 블로그 글 정말 잘 봤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젊은이가 있어서 정말 고마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우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담과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폴란드 전역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할아버지들이 직접 바르샤바로 올라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라쿠프에서 온 한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도 들어달라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요즘 가족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공감되어서 기차를 타고 바르샤바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단스크에서 온 할아버지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자가 블로그 글을 읽고 할아버지에게 사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게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블로그에 계속 올라오면서 폴란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송국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주요 신문에서도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대표적인 일간지에서 할아버지 세대와 젊은 세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일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한국 할아버지 영상이 폴란드에서 화제가 된 배경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대 폴란드 사회에서 할아버지 세대가 소외받고 있는 현실과 그들이 가진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가치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이 폴란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할아버지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께 안부를 묻고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할아버지와 함께 체스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훈훈한 변화들이 블로그와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폴란드 사회 전체적으로 할아버지 다시 보기 운동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방송국 경영진들도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송국들이 이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정작 이 일에 발단이 된 저희 방송국만 뒤처질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장이 직접 저와 아담을 불러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진짜 이야기와 그들이 가진 가치의 소중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제작비와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식 프로그램 제작이 결정되면서 저희는 더욱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국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저는 한국 방송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년 전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담당자를 찾아서 한국 할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는 정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이춘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79세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방송국에서 폴란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매우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 할아버지의 일상이 멀리 폴란드에서 이런 큰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격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국과 공동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고 한국에서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상을 더 자세히 촬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더욱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할아버지들이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제프 할아버지는 멀리 한국에서 저렇게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같은 할아버지로서 존경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한국으로 전달되었고 이춘식 할아버지도 깊이 감동받으셨습니다. 한국 방송국을 통해 답장을 보내오셨는데 멀리 폴란드에서 저 같은 평범한 농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교류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프로그램의 클라이맥스가 정해졌습니다. 폴란드 할아버지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요제프 할아버지와 스타니스와프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해외여행은 생애 처음이셨지만 기꺼이 동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국 도착 후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난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세 분이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밭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함께 장기를 두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요제프 할아버지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마치 오래된 친구 같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타니스와프 할아버지는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똑같구나. 정말 감동적입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도 폴란드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구나. 농사 짓는 마음이 다 똑같네요. 정말 반갑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45%가 넘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가족들이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들은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젊은 세대들은 할아버지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할아버지의 성실하고 따뜻한 일상이 폴란드 할아버지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고 결국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감동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